손해평가사 물방망입니다. 초보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1월 12일 금요일 저녁입니다. 참 시간 빨리 가요. 한 주일이 그냥 쏜살같이 지나갑니다. 며칠 날씨가 푸근하더니 또 쌀쌀해지려 그러네요. 주말에는 산에 가야 되는데 아마 내일 일어나 보면 또 가기 싫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목 상태도 별로고 해서. 밭작물 공부할 차례입니다. 밭작물은 품목이 좀 많아요. 19개. 그리고 올해부터 하나 추가되죠. 생산비 보장 방식에 양상추가 하나 추가돼서 이제 아마 20개 품목이 될 겁니다. 일단 19개 품목이 이론서 기준으로 이렇게 3개로 나뉩니다. 보장 방식에 따라서 수확감소 보장 방식, 생산비 보장 방식, 그 다음에 인삼은 작물 특정 위험 방식 그럽니다. 인삼은 특정한 위험 8개만 보장한다. 그래서 이 품목을 여러분이 보장 방식별로 품목을 일단 우선적으로 좀 정리하시고 가야 됩니다. 오늘은 수확감소 보장 방식만 하고 다음 강의에 이제 생산비 보장하고 요 인삼 할 건데 제가 두 문자를 써놨네요. 이거 어떤 식으로든지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수확감소 보장 방식은 마양고, 감옥, 콩팥, 양배차, 마양고, 감옥에 콩팥이 거래되고 뭐 양배차. 생산비 보장 방식은 무부, 배고파, 당단, 매시. 그다음에 인삼 이렇게. 수확감소 보장 방식부터 살펴볼게요. 종합위험 수확감소 보장 방식. 자조와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종합위험을 보장하고 이게 감자가 추가로 병충해를 보장을 합니다. 그럼 감자 파트에서 얘기할게요. 핵심 내용을 미리 적어놓은 것 같은데 첫 번째, 차를 제외하고는 모두 경작불능 보장한다. 이 차는 경작불능 보장하지 않겠죠. 차는 나무 개념이기 때문에 경작불능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차는 나무에 가깝죠. 그리고 단연생이기도 하고 감자는 병충해를 보장한다. 이거 해당 품목에 가서 하겠습니다. 자기부담 비율이랄지 마늘 재파종, 양배추 재정식 같은 거. 마양고, 감옥, 콩팥, 양배차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하시겠지만 수확감소 보장 밭작물 마양고, 감옥, 콩팥, 양배차 생산비 보장 밭작물 무부, 배고파, 당단, 매시. 미리 좀 정리하고 어떤 품목이 어떻게 보장하는지는 알고 계셔야 되겠죠. 이제 보험 기간 계약 체결하고 기본적으로 수확기 종료 시점까지 보장하겠죠. 근데 언제까지 수확 종료해야 되는지 그 수확 종료 한계일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정리를 해야 되겠죠. 괄호넣기 등 해가지고 그 재배 작물의 특징에 따라서 조금 막무가내로 암기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 마늘, 양파는 겨울을 지나서 봄에 수확합니다. 마늘, 양파부터 보통 우리 손해평가 현지조사가 실시돼요. 5월이나 6월부터. 마늘, 양파는 6월 말까지. 고구마는 우리 겨울에 먹죠. 그래서 10월의 마지막 날까지 뭐 보장하고 옥수수는 여름에 먹으니까 9월 30일. 콩팥은 조금 독특하죠. 콩은 11월 30일, 팥은 11월 13일 이렇게 수확이 종료됩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정리하셔야죠. 양배추는 이제 또 겨울 지나서 이듬해 아주 봄에 2월 28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2월 28일은 좀 웃기죠. 이 조생종은 2월 28일, 중생종 3월 15일, 만생종은 3월 말일. 그 차는 이 첫 해차라 그러 첫물차, 두물차, 뭐 끝물차, 여름의 차도 수확하긴 해요. 그냥 우리 보통 물에 타먹는 차는 여름 수확차를 많이 쓰고 봄에 수확하는 차는 고급형이죠. 눈 올 때도 따기도 하고 5월 10일까지 합니다. 차는 이건 좀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여름에 차 수확하던데요. 우리 농작물 재해보험 수확감소 보장 밭작물의 차는 5월 10일 보통 첫물차를 보장을 합니다. 그리고 경작불능 보장은 당연히 이제 기본적으로 수확 개시 시점까지 보장하는데 배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콩과 팥은 수확 개시 시점까지가 아니고 그보다 훨씬 이전인 종실 비대기 전에, 그러니까 꼬투리 안에 들어있는 거 우리가 종실이라고 불러요. 이제 그게 커지기 전까지
표 같은 경우는 출수기라 그랬어요. 수확 개시가 아니고. 그러니까 경작불능 대상이 되면은 나중에 수확감소 보험금 같은 거를 뭐 안 주는 거죠. 그럴 목적으로 이렇게 당긴 거예요. 앞으로 사료용 옥수수는 조사료용 벼랑 마찬가지로 8월 말까지 보장합니다. 조사료용 표도 그랬어요. 수확감소 자, 보험 가입 금액 보겠습니다. 당연히 가입 수확량 곱하기 가입 가격이에요. 킬로그램당 가입 가격이 정해지면은 이제 두 개 곱하면 되는데, 다만 얼마 정도 가입하느냐는 여기는 또 평년 수확량의 50에서 100%. 우리 수확감소 보장 그 과수하고 똑같습니다. 이건 똑같은데 다만 문제는 평년 수확량을 어떻게 구하는지 또 보기 싫은, 이거는 이제 따로 해야 되니까 여기서는 간단히 보고만 갈게요. A는 우리 과수원의 5년간 그 과거 수확량 평균이고, B는 표준 수확량입니다. 우리 지역 또는 품종에 따라서 정해진 표준 수확량 5년간 평균 내는 거예요. 다만 옥수수는 다릅니다. 이건 옥수수는 꼭 염두에 두셔야 돼요. 밭작물 수확감소 그 밭작물 옥수수는 뭐 보험금 산식부터 달라요. 보통 우리가 수확감소는 당연히 수확량 조사를 해가지고, 수확감소 보장 밭작물은 마양고, 감옥, 콩팥, 양배차는 기본적으로 수확량 조사에서 수확량 정해지면 이제 평년 수확량에서 빼죠. 그 평수, 미평 이렇게 피해율 구한 다음에 보피자, 뭐 가피자로 보험금 내는데, 옥수수는 달라요. 보험금부터 다르다. 이걸 꼭 염두에 두셔야지 안 헷갈립니다. 옥수수는 손자 방식이에요. 감귤에서도 손자 방식이라고 했는데, 감귤은 일종의 보피자의 아류인데 얘는 완전히 손해액 구하는 자체가 다릅니다. 손해액을 그 보피자 개념이 아니라 아예 수확량이 아니고 피해 입은 수확량, 피해 수확량으로 하니까 일단 옥수수는 보험금부터 다르고, 그리고 수확량 조사를 하지 않으니까 애들은 평년 수확량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가입할 때도 평년 수확량이 아니라 표준 수확량으로 합니다. 다만 또 수치도 달라요. 80에서 130% 사이로 이렇게 정합니다. 옥수수는 다르다. 가입할 때부터 다르다. 표준 수확량의 80에서 130% 사이에서 계약자가 10% 단위로 선택한다. 보험료는 따로 뭐 공부하지 않습니다. 밭작물에서는. 우리 보험료 하면은 당연히 적과전 종합, 벼, 원예 시설 또는 시설 작물 요 세 개에서만 출제될 거니까 그 부분 핵심적으로 하시면 돼요. 뭐 그렇다고 구조는 똑같습니다. 순보험료, 부가보험료로 구성되는데, 보험가입금액 기준으로 지역별 영업료율이 나올 거고,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 방제시설이 있으면 할인 할증률, 여기서 넘어가야 됩니다. 자, 보험금은 자, 이걸 먼저 볼까요? 당연히 마양고가 뭐 콩팥, 양배차, 수확감소 보장 밭작물은 이제 수확감소 보험금이 이제 메인입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보험금은 보피자 뭐 또는 가피자, 피해율은 평수, 미평, 평년 수확량에서 수확량을 빼는 것에서 출발해요. 요 줄어든 수확량으로 피해율 구하는 거니까. 근데 요 수확감소 보험금이 기본인데 추가로 신경 써야 될 게 있어요. 수확감소 보험금 말고 그걸 먼저 하고 갈게요. 기본은 수확감소 보험금하고 경작불능 보험금인데, 추가로 마늘하고 양배추에서, 자, 마늘에서는 재파종 보험금이 지급되고, 물론 마늘의 수확감소 보험금이 기본입니다. 근데 추가로 재파종 보험금, 양배추는 재정식 보험금이 있어요. 그리고 특약으로 마늘에서 조기파종 보험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요 두 개는 주계약으로 보통약관이라고 쓸게요. 보통약관으로 보장합니다. 그러니까 주계약으로 가입하면, 보통약관에 가입하면 당연히 수확감소 보험금을 기본으로 하고 추가로 요 재파종 했을 때 보험금, 양배추는 이제 정식하니까 재정식 보험금, 마늘은 파종하니까 재파종 보험금, 그리고 제주도에서만 좀 특별하게 특약으로, 특약입니다. 조기 파종 보험금. 이것 먼저 보고 나서 우리 수확감소 보험금으로 넘어갈게요. 이거 보고 나서. 마늘에는 보통약관으로 재파종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즉 파종을 했어요. 마늘의 재파종 보험금. 파종을 했는데 재해가 생겨서, 비가 많이 와서 뭐 태풍이 불어서
출현 주수라 그래. 싹이 나는 게 3만 주보다 더 작게 나버렸습니다. 재해가 생겨서 물론 기준은 10아르당이에요. 10아르당은 1000제곱미터. 이것도 좀 신경 쓰셔야 돼요. 문제에서 10아르로 안 주고 1제곱미터당 뭐 2개 났다. 뭐 아니지 2개면 안 되네. 20개 났다. 뭐 이렇게 20개가 출현했다. 뭐 이렇게도 줄 수 있으니까 10R는 1000제곱미터다. 꼭 염두에 두시고 사고가 생겨서 3만 주보다 더 작게 싹이 났습니다. 출현했습니다. 이걸 전조사라고 불러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재파종을 하시겠죠, 농민이. 3만 주 이상이 되도록 이론서에는 3만 주 이상으로 그랬는데 이제 3만 주 이상이 되도록 3만 주보다 작게 파종을 했다 그러면은 그 자체로 인수 제한이고 3만 주 넘게 파종을 했는데 사고가 생겨서 3만 주보다 작게 난 케이스입니다. 전조사로 3만 주보다 작은 거 확인했고 이제 후조사로 3만 주 이상이 되도록 재파종했어요. 그러니까 재파종 하셨으니까 보험금 지급합니다. 특약이 아니고 보통 약관으로 그냥 지급해요. 보험금은 그 가입 금액의 35%입니다. 이게 가장 비싸요. 보통 25% 경우에 따라 20%뭐 제2양 25% 주죠. 벼 제2양 할 때. 그다음에 양배추 제정식은 20%입니다. 근데 마늘 재파종은 35%예요. 근데 35% 주는 게 아니고 여기에 표준 출현 피해율 3만 주분의 예를 들어 3만 마이너스 예를 들어 이번 사고로 출현한 게 뭐 예를 들어서 만주만 출현했다 이렇게 쓸까요? 그러면 표준 출현 피해율은 3만 분의 2만 3분의 2가 되겠네요. 그걸 반영해서 35%다 주지 않고 표준 출현 피해율은 3만 분의 3만 마이너스 출현 주수입니다. 이걸 반영을 해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보험 기간은 이제 10월 말일까지 10월 31일까지 요 재해가 있어야 돼요. 이거를 재파종 보험금 보험 기간이라 그래요. 10월 31일까지. 보통 마늘은 이제 보험 판매가 10월이나 11월쯤 판매합니다. 심을 때도 그때쯤 심는다고 보시면 돼요. 파종도. 근데 참 여기에 뭐 하나 빠졌는데 여기가 지금 언제부터냐 여기에 빠졌는데 이거는 조금 어렵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만일에 특약에 가입한 케이스라면 특약의 그 보험 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이제 이거는 조기파종 특약이죠. 그때 가서 말씀드릴게요. 좌우간 10월 31일까지 재파종 보험금이 보장된다. 이렇게 정리하십시오. 10월 말일까지. 마늘 자체의 수확감소 보험금은 이듬해 6월 말까지 보장해요. 재파종만 10월 31일입니다. 양배추는 재정식을 보장해요. 양배추는 정식하니까 재정식 똑같습니다. 잘 정식해 놨는데 사고가 생겨가지고 재정식을 하게 생겼어요. 피해가 생겨서. 근데 면적 피해율이 자기 부담 비율을 초과하고 이 요건 정도는 정리하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벼 같은 경우는 이 요건이 어떻게 되죠? 면적 피해율이 10%를 초과하고 그렇게 돼 있어요. 배에는. 그래야지 제2양 보험금 받습니다. 10% 이상 피해가 있어야 돼요. 근데 마늘 재파종 같은 경우는 3만 주보다 더 적게 싹이 나야 되고 출현해야 되고 조건이 있는데 양배추는 그냥 자기 부담 비율이 10% 양배추는 15%부터 있습니다. 자기 부담 비율. 이것도 원래 20%부터 있었는데 작년부터 15%가 추가된 거예요. 좌우간 20%를 선택했 농민이라면 자기 부담 비율 20%보다 더 면적 피해율이 더 커야지 일단 요건이 돼요. 이걸 전조사, 후조사는 역시 이제 다시 농민이 재정식 하시겠죠. 재정식 한 대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재파종이든 재정식이든 딱 한 번 지급해요. 다시 사고 나서 또 재파종 재정식 했다 그래서 더 주거나 하지 않습니다. 보험 가입 금액 기준으로 얘는 곱하기 20입니다. 양배추 재정식은 뭐 마늘은 좀 재파종 할 때 좀 씨앗값이 비싸니까 35%고 양배추는 좀 싸니까 20%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물론 다 주지 않죠. 면적 피해율입니다. 가입 면적분의 죽은 면적, 피해 면적 이렇게 가입 면적분의 피해 면적해서 피해율 계산하셔야 돼요. 보험 기간은 이제 재정식은 10월 15일까지입니다. 물론 그
양배추는 정식을 해야 되는 게 9월 30일까지 정식은 해야 돼요. 이게 정식 한계일이라 그래요. 이게 넘어가면은 안 됩니다. 정식은 9월 30일까지 인수제한이 들어가요. 9월 30일까지 일단 정식을 해야 되죠. 정식한 때부터 보험이 이제 보장이 되는 거예요. 정식하지도 않고 빈 밭에 보장할 리는 없다. 뭐 늘 얘기하죠. 그래가지고 재정식은 10월 15일까지. 마늘은 10월 말일인데 양배추 재정식은 10월 15일까지예요. 이 기간은 어차피 여러분 따로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많이들 어려워하는 조기 파종 보험금. 원래 이거 생긴 지 얼마 안 됐습니다. 한 3년 전에 생긴 것 같은데 3년, 2년 전. 자, 이 특약으로 제주도에서 그 남도종 이게 난지형입니다. 마늘은 난지형과 한지형이 있는데 제주도에서 난지형 마늘인 남도종, 대서종, 남도종 이런 게 이제 따뜻한 지방에서 사는 난지 그 재배되는 난지형이에요. 대서, 남도. 그리고 우리가 많이 먹는 의성 마늘은 이제 한지 마늘이라 그래요. 한지형이라고. 원래 자, 한 3년 전에 제주도민들이 요구하는 게 자, 이기를 뭐라 하냐면은 자, 이거를 10월이나 한 11월쯤에 10월이나 뭐 11월 정도 뭐 이렇게 보통 노멀하게 쓸게요. 좀 그럼 이때 한지형 마늘을 그러니까 마늘은 보험 판매가 보험 상품 판매 10월이나 11월쯤에 보험 상품을 판매합니다. 자, 10월이나 11월쯤에 자, 마늘 보험 상품을 파는데 한지역 마늘이라고 할게요. 이론서 기준으로. 근데 제주도에서는 8월 말 한 9월쯤부터 한 8월이나 9월쯤부터 요때부터 이미 마늘 파종이 시작해요. 물론 이제 난지역 마늘, 남도종 마늘 파종을 합니다. 8월이나 9월부터 제주도는 따뜻하니까 일찍 파종을 하는데 그러니까 요 사이에 마늘 보험에 가입하고 싶어도 10월이나 11월부터 이제 마늘 보험 상품이 농협에서 팔았으니까 보험을 요때 이제 파종하고 나서 요때 태풍이 한참 올 시기겠죠. 보장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3년 전부터 21년으로 기억되는데 21년도부터 20년, 21년도일 겁니다. 특약으로 제주도민을 위해서 제주도에서 남도종을 재배하는 그 농민을 위해서 특약 개발을 합니다. 보험 상품을 판매해요. 그거를 마늘 조기 파종 특약이라 그럽니다. 남도종 마늘을 재배하는 제주도 지역 농지를 대상으로 한지역 마늘 보험 상품 최초 판매 개시일 24시 이전까지 자, 이게 이제 보험 기간이 되는 거예요. 한지역 마늘 보험 상품 최초 판매 이걸 다른 말로는 조기 파종 특약의 보험 상품의 보장이 종료되는 날 그러니까 이때부터 마늘은 보장이 시작되고 6월 30일까지 보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마늘 할 때 그 주계약 특약 말고 보통 약관은 그 계약 체결일부터 6월 말까지다 할 때 그 계약 체결일 만일에 계약 체결일 말고 이렇게 돼 있죠. 이런 소위는 한지역 마늘 보험 상품 판매가 아니고 이때는 조기 파종 특약 판매가 종료될 때부터 이건 조기 파종 특약 보험 기간이 종료될 때부터 6월 말까지 이건 중요한 건 아닙니다. 헷갈려하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보험 기간이 조금 어렵게 헷갈리게 나왔으니까 참조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요때 보험 사고가 이제 생길 겁니다. 이제 요 기간 내에 보험 사고가 생겨요. 그러면은 조기 파종 보험금도 종류가 세 종류가 있어요. 자, 조기 파종, 재파종. 이건 한 세트로 읽으셔야 돼요. 조기 파종, 재파종, 조기 파종, 경작불능, 조기 파종, 수확감소 이렇게. 조기 파종, 수확감소. 조기 파종, 수확감소는 주계약하고 똑같고 요 조기 파종, 재파종하고 조기 파종, 경작불능은 따로 좀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거 시험에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요 기간 동안, 자, 요 기간이 무슨 기간? 조기 파종 특약 보험 기간입니다. 조기 파종 기간 근데 요 기간 동안 사고가 생겨서 재파종을 할 일이 생겼네요. 8월이나 9월에 파종을 했다 그랬어요. 남도종을 파종을 했는데 요 한지역 마늘 보험 상품 판매 개시일 이전에 사고가 생겼는데 출연주 수가 이건 똑같아요. 3만 주보다 작고
그래 살 수 없이 이제 재파종 하셨겠죠. 3만 주 이상이 되도록. 그러면 조기파종, 재파종이라는 이름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조기파종, 재파종. 근데 또 요 시기에 이제 경작불능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경작불능 사유는 피해율이 식물체 피해율 65%, 경작불능 보험금 신청, 산지 폐기 요 3세트입니다. 식물체 피해율 65%, 경작불능 보험금 신청, 산지 폐기. 시간이 20분. 자, 이 정도 속도로 해도 될 것 같네요. 품목이 하도 많아서 신경이 쓰여요. 자, 역시 한지역 마늘 보험 상품. 자, 최초 한지역 마늘 보험 상품 최초 판매 개시 24시 이전에 자, 보장하는 제외로 경작불능 사유가 발생했다 그러면 조기파종, 경작불능. 자, 이 세트로 조기파종, 재파종, 조기파종, 경작불능. 다만 얘는 좀 보험금이 좀 조금 나갑니다. 마늘 주계약으로 재파종 할 일이 생겼다 그러면 35% 지급한다 그랬어요. 마늘의 재파종, 그냥 보통 우리가 말하는 한지역 마늘 그래도 좋고, 마늘 재파종은 35%였는데 조기파종 재파종은 25%예요. 25%입니다. 그냥 마늘 재파종 그러면은 35%라 그래야 돼요. 조기파종 재파종은 25%. 표준 출현 피해율은 동일합니다. 3만 분의 3만 마이너스 출현한 주수예요. 조기파종 경작불능도 보험금이 더 조금입니다. 여기 25%로 줄었듯이 경작불능도 조금이에요. 자, 보통 우리가 경작불능은 보험가입 금액 기준으로 자기부담 비율별로 일정 비율, 그거는 이제 2분의 100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 이렇게 한다 그랬어요. 만약에 10% 자기부담 비율이면 2분의 90, 45%, 15%라면 2분의 85, 42.5인데 42%인데 여기에 조기파종 경작불능은 나누기 1.4를 하시면 돼요. 뭐 곱하기 1.4분의 1 그래도 되고 1.4분의 1이 약 0.7 얼마 정도 될 거예요. 1.4를 남기하시는 게 좋겠네요. 나누기 1.4. 즉 10% 가입했다 그러면 보통 일반적인 경우 경작불능이라면 2분의 90이니까 45%일 텐데 여기에 나누기 1.4 하면은 32%가 됩니다. 15%형은 42%인데 이걸 1.4를 하시면 30. 얼마인데 그건 이제 버리면 돼요. 30이 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근데 다만 여기도 한번 해볼까요? 2분의 30%형이면 2분의 70이니까 35죠. 35%를 아니 35% 나누기 1.4 하면은 이제 25 맞습니다. 근데 40%형은 이제 2분의 60이니까 30%죠. 나누기 1.4 하면 이게 21인가 얼마 될 거예요. 근데 최소한 25는 보장해 줍니다. 최소 25. 그러니까 나누기 1.4만 하면 된다. 조기파종, 재파종은 일반적인 35%에 비해서 그냥 마늘 재파종에 비해서 줄어든 25. 경작불능, 조기파종, 경작불능도 1.4를 나누는 거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요. 수확감소 보장은 똑같습니다. 보피자의 평수 미평인데 그러니까 여기 자 어차피 얘도 남도종 조기파종 때도 일찍 수확하는 건 아닙니다. 보험기간 자체는 자 파종은 여기 사더라도 수확은 어차피 이듬해 수확을 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이듬해 수확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수확감소 보험 사유가 생기면은 그냥 수확감소 보험금 받는 거예요. 조기파종이라 그래서 조기파종 수확감소는 이름은 조기파종 수확감소 보장이지만 왜 조기파종 특약으로 가입했으니까 조기파종 수확감소 보장 보험금이지만 보장 사유나 보험금 계산 방식은 똑같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드디어 수확감소 보험금 들어갈게요. 마양고 감옥 홍판 양배차 품목별로 수확량 조사할 때, 자 수확감소 보험금의 기본은 역시 수확량 조사에서 출발이 합니다. 얼마나 수확할 수 있을지 수확량 조사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사고가 났다고 접수가 되면은 이제 수확량 조사 적기가 있어요. 보통 이제 수확을 할 만할 때쯤, 수확을 할 때쯤 가서 수확량 조사를 합니다. 수확량 조사 적기는 괄호넣기 또는 소수령으로 나옵니다.
그건 내가 따로 읽어 드릴게요. 그 뭐 양파 같은 경우는 도복이 돼가지고 줄기가 도복이 돼가지고 이제 비대가 완료된 시점, 대개 비대가 완료된 시점에 가서 수확량 조사를 합니다. 이제 자, 수확량 조사를 하러 가면 맨 처음에 면적 조사를 하겠죠. 그 실제 경작 면적에서 뭐 미보상 면적, 고사 면적, 그 밭작물에서는 따로 수확불능 면적이라고 부를 필요 없습니다. 그런 용어도 없고 수확불능이 1년생 작물이라 어차피 수확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그건 고사 면적이랑 똑같아요. 실제 경작 면적에서 고사 면적, 미보상 면적 빼면은 조사 대상 면적이 나올 겁니다. 조사 대상 면적에 따라서 이제 전체 조사를 할 수 없으니까 표본 조사를 하겠죠. 그러면은 표본 구간 수가 나올 거예요. 표본 구간 여기 나왔네요. 이거 표본 구간표 별표 1에 보면은 마양고 옥량은 자 마양고 옥양은 이게 1500 단위로 4, 5, 6, 7로 가요. 1500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감자 착콩팥은 2500 단위로 2500, 5000 이게 1500이니까 1500, 3000, 3000, 4500 구회 시험에 그 나오는 거에 좀 취지에 비춰볼 때 이런 거 암기해야 되나 싶어서 좀 읽어 드리는 겁니다. 2500 단위로 2500, 5000, 5000, 7500 이건 4, 5, 6, 7, 8로 갑니다. 마양고, 옥양, 감자차, 콩팥. 좌우간 표본 구간 수가 정해지면은 이제 표본 구간 수가 예를 들어 5개였다. 그러면 표본 구간에 가서 이제 다 해가지고 수확량 무게를 재겠죠. 수확을 해가지고 표본 구간 전체에 가가지고 아무 데나 가서 하면 되고 골고루 가서 해야 됩니다. 피해가 있는 곳, 또 피해가 좀 덜한 곳 골고루 좀 공평하게. 근데 자 표본 구간 면적을 알아야지. 자, 이거 다 수확을 해가지고 결국 수확을 해가지고 우리가 목적이 제곱미터당 수확량을 알기 위한 게 목적이죠. 제곱미터당 수확량을 왜? 제곱미터당 수확량을 알아야지 얼마나 수확했는지 전체 수확했는지 알 수 있으니까 그래요. 자, 미리 보고 가죠. 수확감소 과수에서도 마찬가지였고 이제 과수는 이제 면적으로 하지 않고 주당이란 개념이겠지만 밭작물 논작물에서는 제곱미터당 수확량의 전체 조사 대상 면적, 미비보상이나 타작물이나 뭐 이미 수확해버린 기수확 면적에는 제곱미터당 평년 수확량. 다시 수확량, 우리 과수원, 우리 밭 전체의 수확량은 표본구간 제곱미터당 수확량의 조사 대상 면적, 미타기, 미보상 타작물 기수확 면적의 제곱미터당 평년 수확량을 더해서 수확량이 정해집니다. 이 수확량을 알아야지 평수미평에 대입하는 거죠. 미보상 당연히 수확량에 넣어야 되겠죠. 타작물도 수확량에 넣어야 되고 기수확한 것도 수확량에 넣습니다. 자, 이걸 위해서 수확량 조사를 합니다. 결국은 제곱미터당 수확량을 알아야 돼요. 근데 제곱미터당 수확량을 알려면은 표본구간 면적을 알아야 되는데 표본구간 면적은 자 이렇게 할까요? 안 이쁜 그림이지만 자 이거를 두두 고랑 두두 자 이렇게 생겼어요. 보통 뭐냐 하면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위에를 여기를 두둑 그러고 두둑 이거를 고랑 이럽니다. 두둑과 고랑을 합쳐 가지고 이거를 이랑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걸 이랑폭 이쪽으로 쭉 가는 거를 이랑 길이라 그럽니다. 근데 수확량 조사 표본구간 면적 조사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5개를 합니다. 5개 이상이라고 나왔습니다. 보통 이랑 길이 방향으로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랑 요 면적, 요 면적을 하나의 표본구간 면적으로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표본구간의 개수에 곱하면 됩니다. 5개를 기준으로 하나의 표본구간 면적을 정한다. 좀 알았으면 좋겠네요. 근데 참고로 그 아까 우리 마늘 재파종 조사할 때는 5개가 아니고 써놨을 텐데 5개가 아니고 재파종은 8주입니다. 기본은 일항 길이 방향으로 5주 하라 그랬어요. 일항 길이 곱하기 일항 폭인데 이 표본 구간 각 표본 구간의 면적은 일항 길이 일항 폭인데 그 일항 길이는 5주로 한다. 다만 그 콩 같은 경우는 이제 산파가 많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규칙적으로 심는 게 아니고 뿌립니다. 이제 산파하는 경우는 이렇게 5주로 못하죠. 만약에 전파했다. 전파라는 건 이제 규칙적으로 심는 건데 콩을 전파하는 케이스가 있나 싶네요. 근데 콩은 전파는 희한하게 또 4주입니다. 콩은 4주. 근데 산파하면은 규칙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심어져 있지 않으니까 이거는 규격의 태 또는 규격의 원형 그런 표현을 써요.
즉 요만한 태, 여기에 1제곱미터짜리 태입니다. 훌라후프 같은 태를 가지고 딱 돼가지고 이게 표본 구간 하나의 면적입니다. 그리고 차는 또 독특해요. 차는 이렇게 20cm, 20cm, 즉 0.2m, 0.2m. 요걸 가지고 이것도 규격의 태라 그래요. 이게 넓이는 0.04제곱미터겠네요. 요거를 이거 하나 가지고 딱 두 곳에 됩니다. 두 곳. 그러면은 요 태를 하나 가지고 두 곳에 되니까 하나의 표본 구간 면적은 0.08이 되겠네요. 두 개, 0.04짜리를 두 곳에 되니까 이게 하나의 표본 구간 면적이 되고, 만약에 표본 구간이 뭐 5개였다 그러면 곱하기 5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간단히 설명해도 되는데, 근데 중요합니다. 이런 현지조사 방법을 좀 알면은 이해하기가 좀 편해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마양고, 감옥, 공판, 양배차. 자, 마늘, 양파. 마늘은 시험 출제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수확량 조사를 하러 갔습니다. 이랑 이제 표본 구간 수가 정해지면 표본 구간에 가서 이제 다 뽑아요. 그러니까 마늘을 수확하는데, 근데 뽑아가지고 무게를 재는데, 마늘 같은 경우는 그 종구에 3cm 위를 싹둑 잘라가지고 이제 종구를 재면, 무게를 재면 됩니다. 그 종구의 무게를. 근데 마늘에는 특별하게 자, 예를 들어서 그랬더니 표본 구간이 5구간인데 거기서 이제 수확을 합니다. 수확한 작물 중량이 나올 거예요. 무게를 잴 테니까 흙을 다 털고 그 위에 그 줄기는 다 잘라버리고 3cm 위에서 예를 들어 5kg이었다. 이 5kg을 그대로 표본 면적으로 나눠 가지고 제곱미터당 얼마 나왔네 하는 게 아니라, 마늘은 여기에 비대 추정 지수와 환산 계수를 적용해서 면적으로 나눠야 됩니다. 마늘은 특성상 수확기가 되면은 무게가 확 증가해요. 우리 매실에서도 그 얘기 했습니다. 비대 추정 지수가 있다고. 마늘하고 양파는 비대 추정 지수를 적용합니다. 근데 매실은 우리 별표에 나와 있는 대로 뭐 21일째 얼마, 25일째 얼마 통째로 줬는데, 마늘, 양파는 일별 얼마 이렇게 줍니다. 하루에 얼마씩 커진다. 날짜만 곱하면 돼요. 수확 적기보다 20일 먼저 조사를 했다. 그러면 곱하기 하루에 20일씩 더 커질 거니 20일 동안 하루에 얼마씩 커질 거니까 주어진 대로 곱하면 됩니다. 그리고 환산계수라는 것도 고려해야 됩니다. 이건 마늘에만 그래요. 양파는 없고. 수확한 후에 마늘은 수분이 이제 빠져가면서 오히려 이건 줄어들어요. 수확량이 줄어듭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피해량을 좀 증가시키는, 수확량이 줄어드니까 피해율이 좀 늘어나겠죠. 환산계수를 적용해요. 암기하셔야 됩니다. 난지형은 72%, 한지형은 70%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암기하셔야 돼요. 난지형, 한지형. 이거는 환산계수. 그리고 여기 5kg을 제가 수확했다 그랬는데, 요 5kg 무게를 재는 것도 순수 무게가 아니고, 그 중에 당연히 저번에 사고 나서 피해를 입어가지고 피해 입은 작물이 있을 겁니다. 이제 피해 입은 건 빼고 수확할 수 있는 것만 이제 무게를 재는데, 자, 수확량 조사 방법이 좀 독특해요. 빨간 펜으로. 마늘통의 지름이 한지형은 2cm, 난지형이 3.5cm 미만이면은 불량 마늘입니다. 이러면 80% 피해형, 100% 피해형으로 일단 분류를 하고, 100% 피해형은 이제 수확할 게 없죠. 수확할 게 0입니다. 80% 피해형은 경우에 따라 80% 피해형은 수확할 게 얼마? 20% 수확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요 불량 마늘은 마늘통 최대 지름이 한지형은 2cm, 난지형은 커요. 3.5cm 미만이면 불량 마늘이 되는데, 요 미만인 경우는 80%로 하거나, 이건 재량이겠죠. 80%로 하거나 100%로 할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요 크기 미만은 뭐 80%로 한다, 100%로 한다, 뭐 또는 80%가 몇 킬로, 뭐 100%가 몇 킬로 이렇게 딱 구별해 줘요. 좌우간 요거 기준 크기 미만은 불량 마늘이고, 경우에 따라 80% 피해로 볼 수도 있고 100% 피해로 볼 수도 있고 문제에서 주어집니다. 그러면 실제 수확할 수 있는 것만, 자, 이거 밑에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 보죠. 양파는 기준이, 요 불량 양파의 기준이
지름이 6cm 미만입니다. 6cm 미만이면 역시 80% 100% 피해용으로 하고, 역시 수학은 이건 수학은 없겠네. 수학은 없고, 여기 수학은 20% 한다. 자, 밑에 문제가 있으니까 보겠습니다. 이 말로 설명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문제를 그냥 갖다 놨어요. 마늘 문제입니다. 마늘. 여기 2cm라고 한 거 보니까 난지형. 아니지, 한지형이죠. 늘 헷갈립니다. 한지형은 기준 크기가, 불량 마늘 기준 크기가 한지형은 2cm, 난지형이 이제 좀 크니까 3.5cm예요. 자, 수학 적기까지 잔여일수 5일, 조사를 5일 먼저 했다는 소리입니다. 일별 0.008씩 비대 추정 지수를 적용하랍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표본 구간에서 마늘을 다 수확을 해요. 그래가지고 싹둑 잘라서 줄기 잘라서 종구만 이제 확인을 하는데 2cm 미만이 5kg, 2cm 이상이 10kg입니다. 얘는 정상이겠죠. 2cm 이상이니까. 얘는 불량이에요. 근데 이 불량을 어떻게 취급하냐 봤더니 문제에서 기준 크기 미만은 전부 80% 피해용으로 함 이랬답니다. 문제에서 80kg 이렇게 줄 수도 있어요. 80% 5kg 중에 5kg가 불량이니까 80%가 뭐 3kg, 100% 2kg 이렇게 줄 수도 있는데 이 문제에서는 전부 다 80% 피해용을 하랍니다. 그럼 수확은 얼마 할 수 있다? 20% 수확할 수 있다. 결국 우리가 수확량 조사를 해야 되니까 피해 입은 게 아니고 수확을 할 수 있는 걸 조사를 하는 거죠. 근데 총 5kg, 15kg. 겉으로 보기에는 분명히 15kg죠. 15kg인데 작물 중량을 15kg로 하면 안 되고 얘는 정상이니까 10kg 수확할 수 있겠네요. 근데 요 5kg는 수확을 20%로 쳐준다 그랬어요. 그러면 1kg네요. 결국은 11kg. 요 15kg가 아니라 11kg을 수확한 걸로 칩니다. 11kg 되는 거예요. 이거 계산하면은 잠깐 바꿔서 자 이게 11kg입니다. 여기를 이거 헷갈리지 않죠? 15kg 수확했는 데가 아니라 11kg 수확으로 보는 겁니다. 표본 구간 전체에서 11kg에서 비대 추정 지수는 5일 먼저 했으니까 1 플러스 0.008251 그리고 여기에 환산계수 적용한다 그랬어요. 이제 수분이 빠져가지고 이제 수확량이 좀 줄어들겠죠. 얼마? 한지형이니까 0.7, 난지형이라면 0.72 이렇게 계산해서 8.008, 즉 8kg을 수확한 걸로 보고 이게 유효 중량이에요. 자, 이거를 면적으로 나누면 됩니다. 면적이 10kg네요. 10제곱미터네요. 그래서 0.8kg을 제곱미터당 수확한 거다. 그러면 이제 대입만 하면 됩니다. 0.8 조사 대상 면적이 나오면 미보상 면적, 타작물 기수학 면적 나오면 곱하기 제곱미터당 평년 수확량은 실제 경작 면적분의 평년에 내가 얼마 수확한다 그렇게 한다 그랬죠. 그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수확량 구하면 끝나는 겁니다. 수확감소 보장 방식에서는 수확량만 구하면 평수 미보상 비율도 금방 구할 수 있죠. 미보상 감수량도 평수 미평으로 하시면 돼요. 고구마는 특별한 거 없이 독특하게 밭작물 중에 50% 피해형, 고구마는 좀 크니까 고구마는 이렇게 고구마는 크니까 80% 피해 50% 80% 100%로 본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과수에서 50, 80, 100으로 봤듯이 고구마는 과수처럼 좀 크니까 50, 80, 100으로 한다. 나중에 브로콜리도 50, 80, 100 이렇게 할 거예요. 브로콜리도 이렇게 크니까 생산비에서 브로콜리, 마양고, 그 다음에 감자도 불량 감자가 있습니다. 자, 감자는 어떻게 수확량 조사하냐? 역시 이제 표본 구간 수가 정해지겠죠. 그러면은 감자는 이렇게 이것도 중요하니까 빨간 펜으로 할게요. 정상, 병충해, 지름이 5cm 미만, 50% 이상 피해 이렇게 4개로 분류해요. 표본 구간에서 싹 수확해가지고 일단 분류를 이래 합니다. 그래가지고 요 2개는 일단 불량 감자. 그럼 얘는 무게의 반만 쳐줍니다. 지름이 5cm 미만인 거랑 50% 이상 피해 입었다. 그러면은 실제 무게 50%. 그러면 병충해 입은 것도 불량인데 아니요. 일단은 병충해는 일단 정상 취급을 합니다. 이게 좀 어색하다 그러던데 좌우간 일단 정상 취급을 해요. 그리고 나서 병충해 입은 녀석들만 따로 뽑아가지고 병충해 감수량을 적용을 하는 겁니다. 따로.
그러면은 우리 복숭아에서 병충해 감수량은 병충해 입은 거 착과된 것 중에 병충해, 낙과된 것 중에 병충해, 그래서 착과 낙과 병충해 감수량을 따로 구했는데 이 감자는 이제 착과 낙과 개념이 없죠. 그냥 병충해 입은 궤경의 무게, 즉 표본 구간에서 이제 딱 수확했더니 일단 정상으로 취급을 해서 피해율 계산을 하는데, 무게 계산을 하는데 수확량 계산을 해요. 얼마 수확할 수 있는지. 평수 미 병평할 때 병충해 감수량은 병충해 입은 궤경의 무게, 표본 구간에서 예를 들어 10kg 정도가 병충해 입었다. 일단 정상으로 취급했는데 이제 따로 계산하는 겁니다. 10kg가 병충해 피해를 입었다. 그러면 거기에 손해 정도 비율이 있을 거예요. 손해 정도 비율은 여기 있네요. 손해 정도, 평가사가 보기에 50% 정도 손해 정도 입었다. 그러면 손해 정도 비율은 60% 되는 거예요. 41에서 60은 60. 이 뒤에 걸로 합니다. 평가사가 딱 눈으로 20% 피해 반 1에서 20% 사이다. 한 10% 피해 입었다. 그러면 뒷부분에 손해 정도 비율 2, 4, 6, 80, 100으로 하는 거예요. 70% 피해는 61에서 80 손해 정도니까 손해 정도 비율로 따지면, 자, 얘는 강조해야 됩니다. 손해 정도, 얘는 손해 정도 비율. 왜 손해 정도 비율이 산식에 들어가니까 그래요. 그래서 한 60% 피해를 입었다. 50% 정도 손해 정도다. 그러면 손해 정도 비율로 따지면 60%. 그 다음에 어떤 병충해인지 따라서 등급별로 인정을 합니다. 등급별로 1등급은 90% 인정해줘요. 이 감수량을. 근데 어떤 병충해는 70% 인정해 줍니다. 어떤 병충해는 50%밖에 인정해 주지 않아요. 감수량 따질 때 줄어들겠죠, 점점. 근데 최소한 1등급인 90%는 암기하시라. 암기하셔야 됩니다. 시험에도 나왔어요. 자, 1등급은 90% 인정해 줍니다. 쭉 예를 들었는데 저는 보통 이렇게 암기합니다. 감자, 역시 달걀가루 묻힌 감자는 둘이 죽어도 모름. 자, 역병, 얄쭉병, 가루더댕이병, 감자 뿔나방, 둘레썩음, 둘레썩음병, 잎 말림병, 모자이크병, 무름병. 이렇게 역시 달걀가루 묻힌 감자는 둘이 죽어도 모름. 2등급, 3등급 또 암기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저는 좀 어렵대요. 고추는 외우기 쉬워요. 고추도 병충해 하는데 역세, 풋바탄, 제시, 담담 뭐 이런 식으로 고추는 쉬운데 이건 너무 많죠. 여기까지가 감자. 감자 이외 문제 하나 간단히 보겠습니다. 42분. 빨리 보겠습니다. 1시간 넘어갈 것 같네. 2회에 5점짜리로 감자 병충해 신고가 있어가지고 이제 표본 조사를 실시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표본 구간이 정해졌는데 이거는 한 이 말은 뺐어야 되는데, 좌우간 표본 구간에서 가루더댕이병으로 궤경의 무게라 그래요. 병충해 입은 궤경. 이게 그 금괴, 음괴 할 때 그 덩치, 경은 줄기, 우리가 그래서 덩이 줄기 그러죠. 감자는 궤경의 무게는 10kg, 10kg가 병충해 피해 입었다. 근데 거기에 손해 정도 비율을, 손해 정도가 50%면 손해 정도 비율은 60으로 가야 됩니다. 60%. 그러면 병충해 감수량 구해라 그랬는데 가루더댕이병의 등급별 인정 비율은 역시 달걀 가루 묻힌에서 1등급입니다. 90% 이렇게 해서 병충해로 감수량은 표본 구간의 병충해 감수량은 5.4kg. 여기에 이제 조사 대상 면적을 곱하면 뭐가 될까요? 우리 밭 전체의 병충해 감수량이 되는 거죠. 옥수수 가장 어려운 옥수수. 옥수수 제일 어렵습니다. 좀 각오를 하셔야 돼요. 옥수수 공부할 때는. 자, 옥수수는 보험금부터 손자 방식이다. 여기서 출발해야 됩니다. 손해액을 구하는 게, 옥수수는 보피자가 아니고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 빼는 거예요.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 근데 얘는 수확량으로 하는 게 아니고 피해 입은 수확량으로 합니다. 피해 입은 수확량. 이 피해 입은 수확량이 즉 손해, 여기에 이제 가격 곱하면은 손해액이 되겠죠. 피해 수확량이 얼마인지. 얘는 피해율로 하는 거 아니에요. 옥수수는 평수 미평이 아닙니다. 그냥 피해 수확량, 피해를 얼마 입었는지. 자, 수확량 조사를 하러 가서 이제 피해 수확량 조사를 하겠습니다. 옥수수 현지 조사를 하러 가면은 일단 표본 구간 수가 정해질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그 표본 구간 안에 있는 연속해서 5주 일한 길이 방향으로 그걸 다 수확을 해가지고 길이를 잽니다. 길이. 무게를 다는 게 아니고 길이를 재요.
17cm 이상이면 상품, 15에서 17cm 미만, 그러니까 16.999까지는 중, 하는 15cm 아예 미만. 길이를 잽니다. 상은 정상이고요. 중은 피해로 따지면 50% 피해 본 거, 하는 피해로 따져서 100% 피해로 취급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수확량 조사를 하러 가서 하가 10개, 이제 표본 구간에서 한 5구간에서 싹 따가지고 했더니 이제 얘는 20개가 중, 정상이 30개다. 그러면은 길이를 잰다 그랬어요. 근데 이 길이를 잰 거에 표본 여기서 이제 결국 길이를 가지고 어차피 수확량 피해 수확량이 되니까 무게로 바꿔야 되는데 요 무게로 바꿀 때 정해진 중량이 있어요. 표준 중량, 품종별로 표준 중량이 있고, 근데 이거 암기하셔야 됩니다. 큰 순서대로부터 미흑 찰은 190, 미국 흑이는 190cm의 키다. 미국 백이는 미백이호는 180cm. 대학찰, 예를 연농 2호라 그러는 데는 160g. 마침 이게 품종이 예를 들어서 뭐 미백 2호였다 그러면 요 무게에다가 자, 계산해 볼까요? 여기 10개는 100% 피해량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10개는 100% 피해량이니까 곱하기 1로 하고, 자, 피해 수확량을 따지는 거라 그랬어요. 피해율이 아니고 수확량이 아니고 피해 수확량. 요 중품이 30개네요. 그럼 이 30개는 중품이니까 0.5 피해를 입은 걸로 하고, 그러면은 개수로 따지면 얼마입니까? 얘가 15, 얘가 25개 취급을 하는 거죠. 여기에 미백 2호였다면은 0.18. 이렇게 해서 피해 수확량을 곱하는 거예요. 표본 구간당 피해 수확량. 그래서 표본 구간당 이제 물론 이거를 이제 피해 수확량을 면적으로 나누면 제곱미터당 나오겠죠. 제곱미터당 피해 수확량의 조사 대상 면적.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피해 입은 수확량이기 때문에 미보상 면적이 아니라 이제 고사 면적으로 하셔야 돼요. 이 부분도 질문이 많던데 요 고사는 보상하는 면적인 겁니다. 보상하는 고사 면적의 제곱미터당 표준 수확량 곱하는 거예요. 고사예요. 미타기가 아니고 미타기는 수확량으로 잡히는 거라 그랬죠. 미보상. 주인이 트럭으로 몰고 막 밭을 가로질렀으면은 그 수확량으로 잡아줍니다. 미보상은. 근데 고사 면적은 피해 입은 수확량이에요. 고사 면적으로 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신경 써야 될 게 많죠. 피해 수확량 조사 대상 면적은 같은데 고사 면적의 표준 수확량이다. 평년 수확량 개념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 가입할 때도 평년 수확량 개념이 없어서 표준 수확량으로 한다 그랬어요. 표준 수확량의 80에서 130% 이렇게 가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준 수확량. 옥수수는 반복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따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피해 수확량의 가격을 곱하면 되는데 당연히 피해 수확량 전부 보장해 주진 않겠죠. 미보상으로 감수량. 피해 수확량의 미보상 비율 곱하면 돼요. 피해 수확량이 뭐 1000kg 나왔는데 거기에 미보상 비율 10% 그러면 100kg는 미보상으로 줄어든 거다. 손자 자기부담금은 이제 보험가입금의 기준으로 합니다. 자기부담 비율로. 그래서 여기 미리 손해액 계산할 때는 옥수수는 이 손해액이 보험가입금의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피해 수확량으로 한다 그랬으니까 손해액하고 이 가입금액하고 어느 게 더 큰지 손해가 이상하게 손해가 너무 컸다 그러면 가입 금액을 한도로 손해액을 정하는 거예요. 거기서 자기부담금 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항상 손해액하고 가입 금액을 먼저 체크해요. 먼저. 그리고 나서 자기부담금 뺀다. 이 부분은 어렵습니다. 방금 내용은 넘어가셔도 돼요. 마양고, 감, 옥까지 했나요? 이제 콩팥, 양배차. 콩팥은 전수조사도 하고 표본조사도 합니다. 근데 콩팥 하면 함수율 요것만 좀 정리하시면 돼요. 자, 콩팥 조사하러 갔습니다. 뭐 전파, 3파, 주로 3파가 많겠죠. 그래서 규격에 테러해요. 1제곱미터짜리를 가지고 하나의 표본 구간으로 잡습니다. 표본 구간 수가 정해지면 그래가지고 거기 수확해서 제곱미터당 수확량, 조사 대상 면적, 미타기 제곱미터당 평년 수확량 똑같이 하면 돼요. 다만 이제 요 표본 구간 제곱미터당 수확량 구하려면 표본 구간 수확량을 알아야 되는데 5구간이다. 그러면 그 5제곱미터겠네. 규격에 테러했다면 전파 그러면은 이제 일한 길이 4주 이상 전파로 하겠지만 수확량 그 표본 구간 종실 꼬투리 뺀 안에 있는 것만 하는 거예요. 수확해가지고 꼬투리 까가지고 그 안에 있는 종실 중량에 반드시 함수율을 적용합니다. 자, 다시 한번 쓸까요? 매벼, 맨아래가 찰벼, 가운데가 콩팥, 여기가 15% 뭔데 이게 기함입니다. 기함, 기준 함수율.
그러니까 13%, 14%. 여기 밀, 보리, 귀리가 들어갈 거예요. 13에는 콩팥은 14%. 그럼 1-14%. 만일에 함수율이 25% 나왔다 그러면 1-20%. 86분의 80. 그래서 약간 수확량이 조금 이제 줄어드는 효과가 있겠죠. 그걸 가지고 표본구간 면적으로 나누면 제곱미터당 수확량이 되는 겁니다. 전수조사는 더 쉽죠. 수확량, 전수조사 수확량에도 당연히 함수율 적용하는 거예요. 알겠네. 함수율 적용합니다. 전수조사는 기계수학 해가지고 그 통으로 통백에다 넣게 하겠죠. 거기에 함수율 적용해서 당연히 미탁이 제곱미터당 평년 수확량. 다만 이론서에 보통 벼 같은 경우 함수율 조사할 때는 이제 3번입니다. 전수조사든 표본조사든 3번 해가지고 평균 내죠. 함수율 조사. 근데 콩팥은 희한하게 전수조사하면은 10번 이상 해서 평균 내라 그럽니다. 근데 10번도 한 군데서 하지 말고 그 적재함 그 톤백에 가가지고 10포대에 가가지고 그 10군데 따로따로 하라 그런 말이 있어요. 보피자, 보험금, 피해율은 평수 몇 평. 양배추 원래 양배추는 할 말이 있었는데 없어져 버렸어요. 80% 피해형 양배추가 다른 작물에서는 50%도 포함된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이건 없어질 것 같아요. 수입 보장에서 얘기할게요. 이거는 양배추는 특별히 할 얘기 없습니다. 수확량도 똑같다. 다만 제정식이 있었다. 양배, 마양구 과목 콩팥 양배 차를 참 싫어합니다. 시험에 나올 때도 됐습니다. 차는 이제 차밭에 가가지고 뭐 보성이나 지리산, 하동 이런 차밭에 가가지고 이제 수확량 조사를 하는데 언제 한다고? 올 수확량 조사 적기는 차는 조사가 가능한 시기라 그래서 뭐 5월 달쯤에 가서 합니다. 근데 5월 10일까지 해야 돼요. 그 차돈 규격의 태를 이용합니다. 자, 표본 구간 수가 정해졌어요. 또 뭐 5곳이 정해졌다. 표본 구간 수가 그러면 표본 구간 한 군데 가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0.2, 0.2 요 태를 두 곳에 된다 그랬습니다. 그럼 0.2 곱하기 0.2니까 0.04제곱미터에 한 태가 두 곳이니까 한 표본 구간은 0.08이 될 겁니다. 곱하기 5 하면 표본 구간 면적이 나오는데 자, 조사를 할 때 요 태를 대는데 요 태 안에서 이 태를 댈 거예요. 이 태를 대는데 이 안에서 먼저 따낸 자리 이걸 기수학 새싹이라고 할게요. 기수학 새싹 수를 좀 체크하고 그 다음에 먼저 체크해요. 따낸 자리. 그 다음에 2번에 금차 또는 금번 수확하는 새싹 다 따겠죠. 새싹 수. 요 두 개를 가지고 그 수확량 이 표본 구간당 결국은 이 제곱미터당 수확량을 알아야 돼요. 아이고 차는 제곱미터당 수확량이 굉장히 작을 겁니다. 기본 구조가 조금 독특해요. 먼저 자 보세요. 결론적으로 이번에 수확한 새싹 무게는 이제 알 수 있겠죠. 무게에 달면 되니까 표본 구간 5구간에서 다 따낸 새싹 무게를 재면 되는데 이미 따낸 새싹 무게는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이미 따낸 새싹 무게와 이번에 수확한 새싹 무게를 더해서 표본 구간 수확량 그 무게를 알 텐데 이미 수확해버린 새싹 무게를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방법이 자 이번에 수확한 새싹 무게를 이번에 수확한 새싹 수로 나눠 보십시오. 나누면은 이제 마치 이제 머릿속으로 이번에 수확한 새싹 한 개의 무게가 이제 상상을 하셔야 됩니다. 한 개. 거기에 이미 수확한 새싹 그 따낸 자리 새싹 수를 곱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수확한 새싹 수에다가 왜 이번에 딴 새싹 무게를 한 개의 무게를 곱해? 그래서 기수학 지수라는 걸 곱해 줘야 됩니다. 그 이미 수확한 새싹은 이번에 딴 것보다 아무래도 더 작고 여리겠죠. 무게도 덜 나가겠죠. 그러니까 기수학 지수를 곱해 줍니다. 그러니까 여기 기수학 비율에 따른 기수학 지수라는 게 있어요. 기수학 지수가 주어질 겁니다. 만일 안 주어지면 기수학 비율을 구해가지고 그러니까 전체 새싹 수분에 그러니까 따낸 자리 이거는 이번에 수확한 새싹 수 분의 이미 수확한 새싹 수하면 기수학 비율 나오는데 이 비율에 따라 기수학 지수가 정해져요. 그러니까 만일에 많이 따내 버렸다 그러면 이미 예전에 많이 따냈으니까 그때는 그 지수가 좀 낮겠죠. 무게가 덜 나갈 겁니다.
이미 예전에 딴 거는 무게가 덜 나갈 테니까 그래서 좀 적게 곱해줘요. 근데 거의 따내지 않았다. 이미 수확한 게 거의 없다. 그러면 이번에 딴 거랑 거의 비슷하겠죠. 그런 개념으로 기수학 지수는 주어집니다. 다시 요 뒷부분은 이해됐어요. 아, 이번에 수확한 새싹 무게구나. 요 앞부분은 아, 이미 수확한 새싹 무게구나. 근데 기수학 새싹 무게를 어떻게 구하는데 모르죠. 그래서 이번에 수확한 새싹을 이용한다. 어떻게? 이번에 수확한 새싹 무게를 이번에 수확한 새싹 무게로 숫자로 나누면 한 개의 이번에 수확한 새싹 무게가 나올 텐데 거기에 기수학 새싹 수와 이 기수학 지수라는 걸 적용해 가지고 이미 수확한 기수학 새싹 무게를 구한다. 그래서 그 표본 구간 전체에 표본 구간 수확량이 나오는 거죠. 이거를 면적으로 나누면은 면적은 어차피 이미 정해졌습니다. 표본 구간 면적은 한 표본 구간당 0.08제곱미터니까 여기에 몇 구간인지만 곱하면 면적 나오겠죠. 다만 또 신경 써야 될 게 뭐냐 하면 이제 이래 가지고 면적으로 나누면 제곱미터당 평균 수확 이제 제곱미터당 수확량이 나오는 줄 알았더니 거기에 요게 들어가요. 수확 면적률이라는 게 희한하게 들어가요. 보통 0.8 또는 0.9 정도 곱하는데 이거 이유가 이 차는 이제 포성인 다원 이런 데 가보시면 이게 차다 그러면 요 사이에 사람들이 지나가는 길이 있을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길. 그래서 다른 품목과 다르게 수확할 수 있는 면적률이라는 게 있어요. 뭐 90, 80% 보통 80% 이렇게 실제 재배하는 것과 그러니까 이 수확 면적률을 곱해준다. 이거 까먹는 경우가 있는데 까먹으면 안 됩니다. 좀 급하게 했네요. 경작불능까지 해야 되겠네. 경작불능은 차는 뺀다 그랬어요. 차나무라 그래서 경작불능 케이스가 거의 없을 테니까. 자, 세 가지 세트. 자, 식물체 피해율 65% 이상. 이건 목축입니다. 눈으로 봐가지고 수확이 가능한지 여부예요. 고사 면적이라고 그냥 보통 그러죠. 신청을 해야 돼요. 경불보험금을. 그리고 산지 폐기가 확인될 때 얼마 어떻게 한다? 자기 보험 가입금액 기준으로 일정 비율이 있는데 자기 부담 비율별로 100 마이너스 자기 부담 비율이다. 근데 양배추가 이제 20%형만 있다가 양배추가 15%형이 추가됐어요. 양배추가 지금 팥은 20, 30, 40만 있습니다. 팥은 사료용 옥수수는 우리 조사료용 벼하고 똑같아요.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보험 가입금액 기준으로 자기 부담 비율, 보장 비율은 똑같아요. 자기 부담 비율별로 뭐 일정 비율, 보장 비율은 똑같은데 월별 경과 비율이 들어갑니다. 8월 달까지 8월 31일까지 보장하니까 8월 달에 사고 나면 100% 다 주되 7월 달이면 90, 6월 달이면 80, 5월 달에 사고면 80. 조사료용 벼는 여기가 85였어요. 사료용 옥수수, 조사료용 벼는 같이 좀 정리하셔야 됩니다. 생산비 보장 방식. 수확량 조사 적기. 요건 여러분 암기하셔야 돼요. 마양고가 뭐 콩팥 양배차. 자, 마늘은 기본적으로 비대가 종료된 때 수확량 조사하러 가는 거예요. 비대가 종료된 때 가서 하면 되는데 자, 비대가 차는 뭐 조사 가능일 이런 표현으로 씁니다. 콩도 뭐 수확 적기 그러고 기본적으로 비대 종료된 때인데 그 밑에 내용을 좀 신경 쓰셔야 돼요. 마늘은 잎과 줄기가 2분의 1에서 3분의 2 황변하여 말랐을 때 또는 해당 지역 통상 수확기. 양파는 도복이 완료될 때. 고구마는 120일. 언제? 삽식. 고구마는 삽식이라는 표현을 써요. 정식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그 고구마는 그 잎줄기를 해가지고 심으니까 삽식 그런 표현 씁니다. 120일. 감자는 좀 정리를 하십시오. 감자도. 원래 감자는 고랭지나 제주는 110일인데 봄재배거나 아니면 제주도 외에는 95일이다. 옥수수는 수염이 나오고 25일. 차는 좀 암기. 자, 빨간 펜으로. 차는 언제 조사하냐 그러면 자, 보통 이렇게 암기해요. 5월 10일을 기준으로 자, 5월 10일이 되면 자, 순서대로 이렇게 보통 암기해요. 인터넷에 영구가 2판 4판 이렇게 영구가 2판 4판
영구가 2판 4판. 무슨 소리냐면은 자, 이거는 1심 2엽 차는 1심 2엽입니다. 아직 신초 아직 어린 대다수 신초가 1심 2엽의 형태를 띠는 시기에 자,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거는 이제 길이 신초장 그럽니다. 이거는 4.8 2848 할 때 4.8 그리고 이제 여기는 옆 이파리는 여기는 이제 옆장 옆의 길이는 2.8 근데 이 옆폭 0.9 영구가 5월 10일이 되면 2판 4판이다. 영구가 2판 4판. 그다음에 콩팥. 콩은 자, 콩잎이 누렇게 변화에 떨어지고 꽃트리의 8~90% 이상이 고유한 노란색으로 변하는 시기로부터 일주일 7에서 14일 지나고 팥은 꽃투리가 70~80입니다. 양배추는 결구 형성 괄호 놓기로 나왔던가요? 결구 형성 완료. 이건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돼요. 결국 1시간 넘겠네요. 다음 시간에는 생산비 보장하고 인삼을 좀 압축해서 할게요. 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는데 생산비 보장하고 인삼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마 내일이나 모레 주말쯤에 나와서 강의 이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강의 빨리 끝내려고 지금 늘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